네,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 조은의 테크톡. 자, 오늘도 우리 카카오 조은 부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조은의 테크톡,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 라스트 타임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더 오늘 주의 깊게 네, 경청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앞서서도 잠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시대도 또 우리가 어떤 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께 좀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조은의 테크톡 야심차게 기획해서 함께 했는데요. 어느새 오늘이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마지막 정리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맞습니다. 아쉬운 분들은 저희가 다시 보기로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하나하나 한번 다시 짚어보셔도 요즘에 그 흐름들, 트렌드가 어떠했는지를 아마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이야기 가져오신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킨다는 내용에 이게 가장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법이 개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음.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네. 우리의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기대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킨다.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하드웨어, 예.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 하는데 한번 개념 정리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의 반대말인데요. 네. 하드웨어는 저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런 촉감, 우리 이제 뭐 오감이나 육감으로 네.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안에서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어떻게 보면 두뇌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정신이나 마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체를 조종할 수 조종은 아니고 육체를 움직이고 그 어떠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하드웨어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네. 네,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이 안에 있는 뭐 정신, 내면. 요즘에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너무 중요한 시점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인 예.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킨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우선 지금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 법률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예. 네네.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요. 네. 이제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역사에 가장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된 날인데요. 이제 이날은 지난 국회의 마지막 날이었고 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1년 전에 국회로 넘겼는데 1년 반 정도에 걸려서 이제 통과가 된대요.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20년 동안 있어 왔었는데 네. 그 산업이란 단어를 빼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거의 완전히 새롭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20년이면 네. 뭐 강산도 2번 바뀌었겠지만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너무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변환이군요, 완전.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뭐 5장 48개조였다면 이제 이 새 법안은 8장 78개조로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네. 법안 이름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낸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바뀌었고 네. 소프트웨어가 산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세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 법안은 이제 시행은 이제 공표 후에 6개월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에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오늘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자, 사실 뭐 우리 그 조은 부장 같은 경우 이제 뭐 IT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우리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생소한데 그래도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한번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업도 떼고 아주 완전 전면 개정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무엇인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 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제 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법안이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산업을 빼므로써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기존의 약 20여 년 전의 법안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가장 큰 건 역시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관련된 부분도 담아서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뭔가의 저희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저희가 느껴지는 체험하는 부분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까지 또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매우 체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네. 또 법률이 개정된 만큼 그 안에 담은 내용들이 또 궁금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 업계에 계시니까 이렇게 진흥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셨었어요? 매우 오랫동안 사실 아. 업계에서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넘도록 네. 사실은 이 법은 20년 동안 수십여 차례 개정이 됐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법 자체를 놔둔 상태에서 일부 항목만 바꾸다 보니까 이게 전체 그 사회의 변화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된 그런 실질적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좀, 네, 전해주시죠. 이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합니다. 네.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사람이 현재는 세계적인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마크 앤더슨이라는 분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한 최신 기업들은 대부분 이 사람의 투자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2011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명확했어요. 사실 HP라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네네. 있습니다. 네. 휴레패커드라고 하고 네. 미국의 회사인데요. 이 해당 회사에 이제 사회이사로 참여하게 됐는데, 네. 그 HP가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제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2011년에 한 거예요. 하드웨어를 제조하지 않겠다. 하드웨어를, 예, 네. 컴퓨터 제조회사가 제조를 하지 않겠다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본격적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봐왔던 거죠.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고, 네.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현재 소프트웨어가 모두 일으켜내고 있다는 걸 보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요. 네. 이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소프트웨어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네, 생활에 네. 미치는 영향도 가고 있고요. 그쵸?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2000년대 후반, 2010년 초반에 스마트폰과 함께 저희가 그 전의 삶과 현재의 삶은 너무 큰 변화가 다르죠. 있었고, 완전 다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큰 사회적 변화를 그 과거에 오래된 20여 년 전의 법령으로는 도저히 보완 커버를 할 수 없어서 이걸 전면 개정을 하게 됐고요. 이게 과거의 법이 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담는 서버들을 중축하는 이런 정도의 성격이 컸다면 이번에는 이제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을 녹일 수 있도록 네. 교육이나 융합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네.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면 개정된 이유가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법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이번에 예. 이렇게 전면 개정이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우리나라도 사실 소프트웨어가 강하죠. 하드웨어적으로는 우리 국가가 사실 뭐 너무 작고 그렇죠. 전 세계로 예. 봤을 때는 하지만 또 이 개개인의 역량들이 물론입니다. 강화해서 뭐 K-팝이라든지 예. 이런 게 또 대세잖아요. 한류. 맞습니다. 이런 게 소프트웨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시는 게 예.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나갈 예. 수 있는 큰 법칙이 될 것 같아요. 자, 예. 우리의 소프트웨어 뭘로 강화시킬까? 이것도 고민이 한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정된 법은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네, 법을 좀 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뭐 공정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도 만들고 네, 산업 생태계도 구축해서 뭐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를 이끌자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소프트웨어 선진화를 위한 공정한 계약 원칙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장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를 확산해서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진흥과 관련된 시책이나 산업 기반 조성, 융합이나 교육 확산, 사업 선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법 얘기하면 조금 이제 딱딱할 수도 딱딱하습니다. 있고, 네, 그걸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눈에 들어오는 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SW,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 능력을 높이고, 또 이것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 교육을 많이 추진한다. 요 문장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예. 사실 우리 주변에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우리 아이들은 뭐 코딩이라든지 컴퓨터 교육 같은 거 뭐 사실 시키긴 하지만 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사실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좀 뒷받침돼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것도 무료나 저렴하게 맞습니다. 여러 이게 곳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네. 진흥을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런 진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 또는 이제 뭐 무상교육을 포함해서 네네. 정부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확산되겠네요. 예.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사교육 위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 편차도 너무 컸고 또 각 가정의 부담도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찮아요. 맞습니다. 네, 부담이 많은데 예.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이렇게 예. 무료나 또 우리 가까운 데서 좀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뭐 이 융합과 교육들이 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요? 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융합의 개념도 도입을 했고 네, 이런 소프트웨어 융합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담았고요. 이제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높이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네, 과거에는 이제 교육부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여러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근거는 아니고 근거는 없고 그냥 해외 사례를 참조해서 해왔다면 이제는 아. 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네, 방침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 이걸 때문에. 가지고 이제 쉽게 접근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렇네요. 이제 재밌다기보단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이런 아. 다양한 정책도 담을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은 부장님이 입꼬리가 올라가셨군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이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고 예. 또 요즘에 또 이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쪽으로 취업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가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쪽 관련해서 뭐 창업이라든지 뭐 창업 지원도 사업을 많고요. 하시는 분들도 알아보면 그런 예, 지원 도움이 될것 사업들도 같습니다.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SW 이 산업 이게 이제 산업자가 떼고 정식 아까 면칭이
네, 뭐라고 하셨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요. 지능법이라고 아시면 되겠군요. SW 지능법. 예. 네, 이걸 한번 검색을 하고 또 주변에 어떤 또 그 방법들은 없는지 좀 더 유심히 여러분들 네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찾아보고 발품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희 나오셔서 좀 조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함께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좀 놀라운 효과들이 많이 발생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먼저 이제 올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산업적인 측면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을 감지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국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사례들을 설명드렸어요. 네, 그랬죠. 의료에서든 금융에서든 정보 보안이나 수많은 것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 심지어 자동차에서도 네. 그 필수품이 되어 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융합과 네. 뭐 기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확장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또 사회적인 뭐 갈등 양상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 예, 네. 저번에 배달 업무 일이나 뭐 몇 가지 일들에서는 이제 기존 산업과의 좀 충돌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5G가 이제 더 활성화되겠군요. 그럼요. 이제 이 어쨌든 고속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뭐 자율형 그런 자동차 또는 IoT나 뭐 아니면 저희가 핸드폰에 뭔가를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 그 클라우드라는 가상 환경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기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정말 우리 시대가 놀라울 만큼 또 많이 또 변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당연한 우리 당면 과제니까 외면하지 맞습니다. 말고 함께 걸어 나가도록, 발맞춰 나가도록 우리도 조금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소프트웨어 SW 진흥법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 또 창업, 연구, 개발 지원들이 활성화될 거고요. 또 사회 전반에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소프트웨어 강국. 예. 네. 다이나믹한 우리 코리아. 네.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벌써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벌써 2월에 시작을 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2월 첫 네. 주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네. 시작을 했었고, 이제 또 거의 한여름에 예. 마무리가 되는데, 어떠신지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첫 방송 때는 이렇게 SR주디 김민경 아나운서님과 함께 네. 두 분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방송하는 게 매우 네. 긴장하기도 아하.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새 뭐 한 익숙해지려고 5개월. 네. 하니까 이렇게 또 마지막 아쉽네요. 공방이네요. 뭐 이제 사실 그동안은 IT 관련된 화제나 네. 최근 소식이나 트렌드를 전해드리고 이제 어려운 기술 용어들을 청취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해드리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의도를 충분히 달성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예, 특히 방송 기간 내내 사실 코로나19와 함께한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덕분에 사실 언택트 문화도 확산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었던 이런 소프트웨어나 IT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전 국민의 관심이 이런 소프트웨어 IT 기술에 많이 몰렸었던 것이었고, 특히 이제 저는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인터넷과 TV로 수업을 듣고 교육을, 즉 이제 그런 원격 교육을 경험한 첫 세대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었지만 또 빠르게 응대를 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떤 변화가 더 올지 정말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네.
예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뭔가 기대하는 예, 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눈빛이시네요. 네. 네. 저도 사실 이쪽 분야는 너무 문외한이었고 네. 궁금은 했지만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래도 덕분에 조금은 입문한 것 같은 예. 완전 초보에서 이제 네. 그 단계가 있잖아요. 예. 완전 초보에서 약간 입문자 모드로 네. 중급으로 가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네. 중급 모드에 또 저희가 또 상황 보고 기회 되면 저희 그 나우제주는요. 한 번 가족이면 영원한 그렇군요. 가족인가 그렇군요. 아시죠? 네. 저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종종 또 이런 사안이나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정보라든지 또 특파원 형식으로라도 예. 한 번씩 또 나와서 이야기 전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도 하고 행복한 추억이라고 하시니 저도 감사하고요. 자, 우리 여러분도, 가족 여러분도 꼭 그러셨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런 관련해서 어디 여쭤볼 창구가 하나 생겼다. 예.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고, 저 든든하게, 네,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노래를 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예, 네. 매우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뭔가 또 의미심장한 가사가 있어서 너의 의미 아이유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경의 나우제주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언젠가 꼭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